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 500명의 배심원이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 70세의 노인, 대머리에 배가 나왔고 맨발에 누더기 옷을 걸쳤다. 그는 가난했고 평생 돈을 벌지 않았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고발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사형이다. 소크라테스는 변론할 기회를 얻었다. 사람들은 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라 기대했다. 아테네 법정에서 흔한 일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고 자식들을 데려와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이 노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들을 도발하고 있었다. 결과는 뻔했다. 유죄, 사형. 한 달 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다. 제자들은 울었지만 그는 평온했다. 마지막 말을 남겼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게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삶의 병으로부터 죽음은 치유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조각가, 어머니는 산파였다. 젊은 시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해 용감하게 싸웠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말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놀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는 이 신탁을 검증하기로 했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정치가, 시인, 장인, 그들과 대화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는 척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알았다.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 후 평생을 거리에서 보냈다. 사람들과 대화하며 질문을 던졌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는 글을 쓰지 않았다. 제자들이 그의 말을 기록했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을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안다. 기원전 399년 70세에 사형당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검토되고 있는가? 지금부터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진짜 지혜를 파헤쳐보자. 질문하는 삶, 무지의 용기, 그리고 자유의 의미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나는 단 한 가지를 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통찰이다. 소크라테스는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착각한다. 그 착각이 진짜 배움을 막는다. 아테네의 정치가를 만났다.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치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했다. 그렇다면 강자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익이 정의입니까? 질문이 이어지자 정치가는 혼란스러워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정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반복했다.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 해체했다. 이것을 소크라틱 메소드, 문답법이라고 부른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아니다. 깨우려고. 겁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는 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짜 지혜를 담을 수 없다. 너 자신을 알라.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문구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너 자신을 알라. 가장 어려운 암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별의 움직임, 자연의 법칙, 역사의 흐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 당신은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는가?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가? 당신은 좋은 삶을 산다고 하지만 좋은 삶이 무엇인지 검토해 본 적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거울을 들이댔다. 불편한 거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다. 당신은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바보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이미 바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차이를 아는가? 전자는 나쁜 것이고 후자는 좋은 것이다. 아는 척의 위험. 현대를 보자.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산다. 구글에 검색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르다. 행복이 무엇인가? 구글은 수백만 개의 답을 준다. 심리학 논문, 자기계발서, 명언 모음. 하지만 당신은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가? 진짜로 소크라테스라면 물을 것이다. 당신이 읽은 그 답들, 당신은 그것을 검토했는가?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았는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두가 의견을 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들어서 책에서 봐서 누가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경고한다. 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 진짜 무지는 고칠 수 있지만 거짓 지식은 고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알에 도달하는가? 소크라테스의 답은 간단하다. 질문하라.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산파였다.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왔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자신도 산파와 같다고. 하지만 그가 돕는 것은 육체의 출산이 아니라 정신의 출산이다. 나는 지식을 주지 않는다.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낼 뿐이다. 질문을 통해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교육받지 못한 노예 소년과 대화한다. 기하학 문제를 놓고 질문만 던진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렇다면 변의 길이를 2배로 하면 정말 4배가 될까? 소년은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질문에 답하다 보니 스스로 답을 찾았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 않았다. 질문했을 뿐이다. 이것이 소크라틱 메소드의 핵심이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현대 교육을 보자. 선생님이 답을 준다. 이것이 정답이다. 외워라. 학생은 외운다. 시험을 본다. 그리고 잊는다. 진짜 배움이 일어났는가? 소크라테스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다. 이것이 정의라고? 왜? 예외는 없는가? 다른 상황에서도 성립하는가? 학생은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 불편한 질문의 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등해라고 불렸다. 말의 옆구리를 쏘는 파리. 성가시지만 말을 깨어있게 만든다. 아테네는 위대하지만 둔한 말과 같다. 나는 신이 보낸 등에다. 여러분을 쏘아서 깨우기 위해. 그의 질문은 불편했다. 권력자에게 물었다. 당신이 통치할 자격이 있는가? 부자에게 물었다. 당신의 부가 정의로운가? 지식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정말 아는가? 사람들은 화를 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소크라테스는 답했다. 나는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계속 자야 하는가? 현대 사회는 불편한 질문을 싫어한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질문이 먼저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은 소용없다. 회사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당신만 의문이 든다. 정말 이게 맞나? 하지만 말하기 두렵다. 다들 좋다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서 침묵한다.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당신은 검토했는가? 의문을 품었다면 그것을 말했는가?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침묵은 사유의 포기다. 나는 아테네의 양심이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이면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나를 이 도시에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처럼 그는 자신을 아테네의 양심이라고 불렀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존재,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하고 검토하는 사람. 모든 사회는 양심이 필요하다.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다수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재검토하도록. 소크라테스는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죽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질문하지 않는 삶, 생각하지 않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그에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원칙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었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 제자 크리톤이 감옥 간수를 매수했다. 선생님, 도망치십시오.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거부했다. 대화편 크리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내가 평생 법을 존중하며 살았는데 법이 나에게 불리해지자 도망친다면 나는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법도 법이다로 해석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논리는 더 복잡하다. 그는 악법에 복종한 게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충실했다. 나는 평생 아테네 시민으로 살았다. 이 도시의 법을 따르며 보호받았다. 이제 법이 나를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해서 도망친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나는 위선자가 되느니 죽음을 택한다. 이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다. 자기 일관성이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판결을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했습니까? 죽음 이후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죽음이 완전한 무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깊은 잠과 같다. 꿈도 없는 잠, 평화롭다. 둘째, 죽음이 영혼의 이동이라면, 다른 세계로 간다면 거기서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같은 현자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어느 쪽이든 죽음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다. 죽음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바로 어떻게 사는가? 기원전 399년 독배를 마실 시간이 왔다. 플라톤의 파이도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제자들이 울었다. 소크라테스는 담담했다. 독배를 받아들고 마셨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리부터 마비되었다. 차갑게 식어갔다. 마지막 순간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네. 잊지 말고 갚게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다. 병이 나으면 닭을 바쳤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치유로 본 것이다. 삶의 병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플라톤은 썼다. 이것이 우리의 친구, 우리가 알던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훌륭한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살아남았다. 제자 플라톤은 그의 말을 기록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 배웠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다. 서양 철학 전체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말했다.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 지식이다. 아는 척이 진짜 배움을 막는다. 용기를 내어 나는 모른다고 말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둘째, 질문하라.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왜, 정말? 다른 방법은? 불편한 질문을 던져라. 당신 자신에게, 사회에, 권력에 질문이 사유를 깨우고 사유가 자유를 만든다. 셋째, 검토된 삶을 살아라. 그냥 흘러가듯 살지 마라. 멈춰서서 돌아보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검토하지 않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검토하고 있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도 당신은 수많은 선택을 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하지만 그 선택들을 검토하고 있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돈 때문,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방법은 없나? 정말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검토하고 있는가? 10년 전에 믿었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믿는가? 왜? 정말 그것이 옳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인가? 당신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답 속에 머물고 있는가? 당신 회사의 회의실에서, 당신 가족의 식탁에서,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말 이게 맞나? 왜? 다른 방법은?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편한 무지와 불편한 질문 사이에서 2400년 전 한 노인이 독배를 마셨다. 질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당신의 삶은 검토되고 있는가?